어제 그 윤한 갈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한 가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체 그러니까 무시를 당했다고 여사님이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보낸 사실을 몰랐어요. 여사님이 그냥 임의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예. 대통령께서 뒤늦게 이걸 아신 거예요. 일식했다는 것도 아신 거죠. 그러면서 예. 굉장히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사태로 이어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가 이어졌다라고 보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라디오 방송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공개된 그 문자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당시 비대위원장이죠 보냈다는 문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이제 중간에 약간 생략도 있고요.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제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쳇말로 익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읽어보고 답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말을 씁니다.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팩트를 체크해가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께요. 네. 일단 여기에서 이제 그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뭐 그리고 문자가 왔다는 저 내용 말이죠. 네. 저 사실입니까? 뭐 일단 뭐 이런 문자가 공개가 됐을 때는 네. 내용이 공개가 됐을 때는 원문이 일단은 유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대화자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둘 간의 대화 내용이잖아요. 누가 가짜로 만들 가능성은 0%다. 그건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찌 보면 친윤계에서 확인을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친윤계 장해찬 전, 그렇죠. 전 그러니까 최고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이건 유출했다고 볼 수 있죠. 김건희 여사 쪽에서 네. 예. 아니 이걸 누가 유출을 합니까? 여사님 폰을 뺏어가지고 누가 그걸 몰래 볼 수 있나요?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저 문자 내용을 유출을 했다. CBS에 전화 걸어서 자, 제가 이런 통화 내용이 있으니 받으세요 하고 보내줬다는 뜻입니까? 그것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 손을 거쳤습니까? 그렇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사실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네. 나는 사과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걸 이제 총선 끝나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뭐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한다고? 이건 개입이죠. 이거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이승환 위원장께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엄정 중립을 지켜라라고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컨트롤되지 않는 여사 입장에서 여사 쪽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개입하고 있는 거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엄정 중립 발언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관련은 없지만은 네. 대통령실은 어찌됐든 간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이하 참모진들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걸 개입하고 나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총선 때도 왜 여사가 이걸 개입하려고 했던 거죠? 총선에 뭔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라고 물론 정무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내용을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것도 그 문제가 될 수 아니 있다고 근데 보여요. 김건희 여사 쪽에서 본다면 순수히 개인적으로 말이죠. 자신 때문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우니 네. 선거와 무관하게 네. 선거가 있든 없든 네. 일단 대통령 부인이 뭐 명품백을 받았다 어쩌다 하면은 네. 선거가 있든 아니든 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건 하고 사과를 할 건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과하셨나요? 사과를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허락을 해야지만 사과를 하는 것인가요? 아 예. 그러니까 진정성, 어떤 사과에 대한 진정성, 본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선거와 무관하게 이미 사과가 나왔어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사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명백하게 김건희 여사가 저는 총선 때도 개입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었고 이번 전당대회에 명백하게 본인이
개입을 하고 있다. 저는 네, 지금 이제 설주한 변호사께서 주신 말씀은 좀 반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령 김건희 여사가 방금 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그 대목도 지금 정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니죠. 네, 말씀을 좀 조사 해주시죠. 거부하죠. 네. 네. 일단 뭐 총선에 개입했다,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조사를 거부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이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요. 근데 이제 다 지금 유추하신 거고 네. 아마 그랬지 않겠느냐 이제 하신 거고 네.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게 사실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왜 한동훈 의원 사실이라면 한동훈 위원장은 왜 그랬을까 이제 궁금해하실 당연히 하실 텐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이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 혹시 한동훈 위원장이 했다는 아침 영상이 있으면 지금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 기자들을 만났답니다. 문자 논란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방금 전에 했다는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당시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것 사실 재구성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어느 부분이 좀 달랐는지. 그거를 하나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데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TN계로 불리는 분들이 이번 문자 공개 관련해가지고 약간 뭐 작전에 들어갔다 좀 이런 썰도 있고 좀 저는 지금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런 당대표가 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뭐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한동훈 이제 후보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시점에 나온 것이 의아하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게 폭로됐다는 것이 의아하다. 이제 이 얘기의 첫 번째 한동훈 후보 입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이제 대통령 부인과 한 당의 비대위원장이 사적인 방식으로 뭔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적인 통로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아무튼 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나는 사과와 비슷한 어떤 그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그다음에 이번에 폭로된 문자, 이것은 내가 썼다는 문자와는 다른 재구성된 내용이다. 그러나 그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다 이것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런 추측을 하는 것 자체가 분란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변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답변으로 네. 어제 제기됐으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 납득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라이벌 중에 누군가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로를 했다. 아니요, 그건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까? 누가요? 가령 지금 시점에 이게 폭로된 게 의아하다라는 발언의 그 네. 속뜻이 뭐냐 이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의아하다. 예. 예, 그렇게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맞는 예.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과거부터 이제 꽤나 그 친밀하던 사이였는데 네. 공적인 통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더라도 왜 그러면 답장조차 안 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은 계속 남을 수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구성된 것이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전말을 모르겠고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이게 어제부터 이 내용이 제기되면서 한동훈 그 당시 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일부러 대통령 부부에게 돌리고 네. 당권을 접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심이 이제 함께 나왔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제가 선거를 치렀었던 네. 일선에서 치렀던 입장에서는요. 1월 달은 당초 네. 1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저희 당 분위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아, 예. 사실은 디올백 얘기가 나왔지만 그 얘기는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어졌던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선거 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네. 우리 당이 상승세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빠졌던 건 3월부터 이제 황상무, 이종섭 나오고 맞습니다. 대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의대중원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뒤집어진 것이거든요. 네. 저 당시에는 한동훈 위원장도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었을 때고 네. 총선 지면 본인도 미래가 없을 그런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개연성이 매우 떨어지는 음모론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음모론이라는 건 일부러 뭐 문자를 그냥 무시를 하고 뭐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는 측면입니까? 네. 그래서 그 무실해서 총선 패배하면 그 책임은 대통령 전가하려고 했다라는 대통령 후보에 있다. 그것이 음모라. 네,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 방송에서도 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좀 저는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악의적인 생각하고 추론이다. 예를 들면. 악의적인지 몰라도 그 당시 상황을 잊어버린 거죠. 네. 지금 와서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아까 정황 판단보다 희망 판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현실보다 내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두 분 그랬죠. 하셨는데 네. 국민들은 지금 이제 두 분이 좀 잘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건 좀 명심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자가 지금 처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서 네. 지금 여러 논란이 될 걸로 보이는데 처음이 아닙니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1월 24일 네. 한참 공천이 확정되고 네.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을 때 TV조선 단독 보도로 네. 조성호 기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김건희 여사가 당의 사과 의향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때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우리 당이 지금처럼 또 혹은 3월 초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나름 괜찮을 때였습니다. 네. 그때 이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김 여사의 이런 입장에도 여권 내에서는 사과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이어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했고요. 예. 이때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윤재호 원내대표가 네. 이 사건은 그 공작 사건이다.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공작 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한지 네. 또 앞선 대통령들의 영부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미 1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고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 당적 판단을 통해서 결론 내리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한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문자를 내가 실제로 봤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찾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 아무튼 당이 화합해서 나가야 될 때 마치 이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 개입이다라고 비춰지는 거는 저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지난 1월 24일 TV조선에서 이미 보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위원장께 이제 질문이 이런 겁니다. 이런 문자를 공개한 쪽이 저희가 추론입니다만 지금의 전당대회에 어떤 굳어져 있는 프레임을 흔들려는 쪽에서 이런 걸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 2, 3주 정도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가도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근데 뭐 확실히 얘기해서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다. 라는 정도, 그 여의도 인사다. 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짐작을 하실 수 있겠는지요? 물론 이제 이승만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실체적 진실은 이제 저희가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어떻게 흔들 것인지 영향을 줄 것인지 뭐 이런 점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보시기에는 참 걱정스럽고 혀를 쯧쯧 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김건희 여사까지 나서서 각별하게 챙겨왔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형수님 혹은 이제 저 동생 뭐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문자 폭로와 관련해서 화가 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왜 이번에 또 화가 난 걸까요? 그 기자 얘기 아까 영상 보셨던 그 대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 출신 그 후배 검사들한테 애정을 담은 그 육두 문자를 섞어서 많이 부릅니다. 정부 부처에 있는 검찰 출신 모 인사는 이렇게 전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시절 우리 후배 검사들을 부를 때 한동훈과 우리는 호칭의 클래스가 달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한 번도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우리 동훈이. 항상 우리 동훈이라고 불렀대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까지 제가 들었냐면 외국에 순방을 갔다 오면 넥타이를 꼭 2개 사와서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주고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줄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네, 최병천 소장께요. 넥타이를 2개 사와서 하나는 남편 주고 이제 하나는 이제 검찰 남편이 후배한테 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각별하다는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최근의 일은 아니고 몇 년 혹은 그보다 더 전에 있었던 과거 일 같은데 자, 그 이후에 지금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사이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뜻을 강조하기 위한 건가요? 지금 김규환 실장께서 얘기한 거는 일단 뭐 많이 달라졌다 아니다까지를 단정적으로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한 네. 거 자체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1월 20일 날 유난 갈등은 왜 생겼는가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하다가 나왔다고 봐야 될 때고요. 네. 다만 지금 저거를 뭔가 지금 시점에는 공개해도 된다라는 어떤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얻었거나 이런 정도가 있을 텐데요. 네. 근데 그냥 저는 이제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여러 가지 말투 같은 게 좀 예. 사적인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예. 우리 김규환 실장님 뭔가 김건희 여사님이랑 좀 관계가 있지 않나. 나는 왜냐하면 이게 건너서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 좀 약간 디테일들이 살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규환 실장님이 다양한 분야에 뭔가 좀 이러저런 이제 접촉면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님한테 직접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그런 게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